네, 오늘은 안틀러가 분석하겠습니다. 220 대책이 적용이 될 텐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광교, 수원, 용인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번 220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투기 수요 엄정 대응하겠다.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입니다. 그냥 겁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기 수요 엄정 대응하겠다. 결국은 은행 대출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겁니다. 대출 규제를 하는데요. 현행 60%를 두 개 구간으로 나누겠답니다. 그래서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짜리를 산다라고 하면 뭐 현재는 6억까지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9억까지는 50%, 10억짜리니까 1억 남죠. 1억에 대해서는 30%. 그래서 4억 8천이 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있어요. 6억 이하일 경우에 LTV 규제에 최초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은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말고 실수요 목적으로 6억 이하의 집을 사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현재 1주택인 분이 있죠. 이제 새로운 집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이요. 2년 이내에 종전집을 팔고요. 그리고 2년 안에 전입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조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에서 이 규정을 어겼다라고 할 때 대출 회수를 어떻게 할까요? 기한이익 상실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됩니다. 뭐냐면 이거죠. 안 팔을 거면 대출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대출 상환하지 않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이용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요. 국토부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착수가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걸 쓰게 되냐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할 때요. 거래 신고를 할 때 사실상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 대상 지역,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수원은 8달구만 있었는데요. 영통, 권선, 장안 8달은 당연히 된 거고요. 수원 전역, 안양시 만안구 됐으니까 동안구 걸렸으니까 안양시 전체, 의왕시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어요. 오늘부터 효력 발생한 거고,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LTV 강화됐죠? 9억까지 50%, 9억 넘으면 30%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양도세 중과 적용되고요. 장기 특별공제니까 양도세는 많이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집을 살 이유가 점점 줄어들죠.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강화되고요. 가점제가
40%였는데 75%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남, 남양주, 성남, 용인, 동탄투, 수원, 의왕, 용인. 뭐 핀셋 규제를 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쪽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의정부, 부천, 시흥, 구리, 김포. 뭐 이 정도가 떠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여긴 불길이 번지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얘네의 완성판은 GTX예요. 이번에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지역이 있고 2지역이 있고 3지역 공공택지가 있고 3지역 민간택지가 있었는데 수원 8달, 용인 기흥이 비청약 과열지구인 3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성남시 민간택지 2지역 남양주 민간, 하남, 고양 민간 얘네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중 3지역입니다. 얘네들 기흥, 8달, 영통, 권선, 장안, 만안, 의왕, 하남, 고양,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8달구, 전매 제한이 앞으로 모두 3년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3지역을 전부 다 1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모두 청약 과열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늘었고, 그 다음에 가점제 물량이 40%였던 데가 75%로 늘었고, 결국 무주택 유지하면서 청약을 하실 분들한테는 기회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택이 될 경우에 양도세 빼고 나면 결국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데 남는 건 없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하나의 말을 잊지 않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하겠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12, 16 대책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15억 이상 대출 안 되는 거고요. 15억 대출 안 되는 거고요. 9억에 대해 9억까지는 4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20%. 그죠? 이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도 과열 우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뭐 조정 지역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월 20 대책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총선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2달 정도면 글쎄요, 뭐 거래 절벽 생기고 뭐 거래 정지 상태 그 정도쯤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거래도 당분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럼 분양권 프리미엄도 낮아질 거예요. 많은 분들 질문 중에 그러니까 8달 8구역 이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되느냐?
예, 무제한 가능해요. 무제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뭐 양도세율 50% 조정지역이니까 양도세율 50%잖아요. 거래 둔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선이 끝나겠죠. 4월 15일 지나겠죠. 이거 이후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아마 수도권 전역을 조정지역,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 조정지역이었던 곳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약통장 하나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에겐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점이 한 5점 정도는 앞으로 떨어질 거고요. 신혼부부를 뺀 다자녀, 노부모, 이 경우에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점수도 낮아질 거고요. 기회는 왔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내 집 마련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그리고 청약통장을 내 집 마련으로 연결시키는 방송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 구독 신청,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내내 과천 제일드 자입 분석을 내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완벽하게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 사항까지 다 분석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 당첨자 선정 기준 어떻게 뽑는지 그것이랑, 또 하나는 과연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납입 인정 금액을 많이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 납입 인정 금액이 3천만 원인 분은 300회를 10만 원씩 불입했다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나는 불가능한데 가능했던 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